한 발 내디는 것조차 공포로 만드는 일상 속 불청객 퇴행성 관절염.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무릎이야.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206개의 뼈와 뼈를 이어주는 140여 개의 관절과 또 그 관절 사이를 지탱하는 약 3mm의 연골. 하지만 연골은 본래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고 나면 재생이 잘 되지 않은 특징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손상은 심해지는데 세포 재생은 더디니까 점차 염증과 통증이 심해지고 말기에는 연골이 거의 사라져서 뼈만 남게 됩니다. 게다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 연골이 사라져버리면 전신에 합병증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관절염으로 생겨난 염증은 비만을 비롯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심지어 치매와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고 싶다면 전신 건강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앗아가는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연골의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쭉 올려볼게요. 네, 허리 힘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자, 한 번만 다시 꺾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쪽도 한번 혼자 힘으로 올릴 수 있는지만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조금 2주 전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김은복 씨를 만났는데요. 아이고 수술해서 한 10년은 그래도 거의 잘 써먹었어요. 근데 약간 자꾸 휘더라고요.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연골이 손상이 오면서 조금씩 휘어지던 왼쪽 다리. 하지만 은복 씨는 그 다리를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왼쪽 다리에 찾아온 극심한 통증. 결국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두 다리 모두 수술을 한 후에야 무릎 연골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적에는 꼭 땅을 짚어야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이거 허망 이렇게 못 일어났어요. 이거 서면은 일어서자면은 소리 나는 건 둘째치고 그때는 다리가 많이 휘었어요. 점점 휘던 게 나중에는 완전히 이렇게 휘어서 한 옷을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고 큰 옷만 이제 3년째 넓은 옷만 입고 이랬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3년 정도 미뤘던 은복 씨. 자신의 연골로 버텨보려 했던 건데요. 은복 씨의 고통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권유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오늘 하루는 좀 어떠셨어요? 아이고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무릎 좀 한번 볼게요. 예. 다리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더 중요하겠죠. 퇴원하시고 나서도 계속 꾸준히 이 다리의 근력 운동, 예. 다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많이 하셔서 예. 무릎으로 가는 그 하중을 분산해주게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고요. 쪼그려 앉는 자세 이것만 좀 피해 주시면은 무릎을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난 이거 못 살구려 했는데 살가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꽤 심각한 수준의 은복 씨의 무릎. 병원을 처음 찾았을 때의 그 모습을 선생님도 생생히 기억한답니다. 진료실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서부터 다리를 좀 절뚝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무릎 관절 통증은 벌써 아프신 지는 10년이 넘게 아프셨는데 이미 오른쪽 무릎은 훨씬 전부터 아프셔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줄기세포 수술까지도 받으신 상태였더라고요. 이미 변형이 생겨 휘어져 버린 왼쪽 다리. 거기에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연골이 없어 뼈끼리 부딪혀 통증은 매우 심각했고 게다가 그 옆에는 골극까지 자라난 건데요. 문제는 심각한 통증을 불러오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65세 인구 중 약 80%나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복 씨처럼 연골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모두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만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고 유지하는 연골이 점차 마모되면서 뼈와 인대, 근육에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중기 이후 관절염에서는 찢어진 물렁뼈를 일부 제거하고 관절 내 부유물 등을 청소하는 관절경 수술,
또 미세 천공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말기에는 금속으로 된 인공관절로 관절을 치환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게 관절염이 심한 경우에 소염 진통제도 복용하시고 물리치료도 받고 통증이 덜하게 지내시다가 완전히 말기가 되면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이제 관절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자기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 아예 피하거나 하게 되더라도 아주 고령이 돼서 하게끔 내 관절을 15년, 20년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치료를 하는데요. 무릎 연골이 없어지기 전에 연골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에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무릎 연골 재생술까지 생겨났는데요. 문제는 연골이 닳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관절 사이를 지탱하는 연골은 단 3mm. 이 연골에 염증이 발생하면 관절염이 한창 진행되어야 그나마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기 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은 연골세포와 연골 기질, 즉 콜라겐하고 콘드로이친 같은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연골세포를 비롯한 연골의 핵심 구성 성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연골세포 수가 감소하는 것이 곧 연골 노화의 원인이고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연골을 재생시키려면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연골세포의 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100세까지 3mm의 연골을 지켜 내 두 다리로 걷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관리를 잘하면서 오래 살 거예요. 너무 좋고 막 눈물이 날라해요. 예. 무릎만 아프면 참 괜찮을 텐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늘어나면 아픈 것도 하나씩 같이 늘어나는 게 인간의 몸인가 봅니다. 옷이 제대로 닦겠나. 요새 눈도 침침하고. 최근 눈이 많이 침침해져 설거지할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유주영 씨. 하고 요새 왜 이렇게 눈이 침침하니. 특히나 요즘에 더 그러네. 아이고 무릎이야. 또 무릎이 썩어지기네. 그릇에 이물질이 붙어 있을까 들여다보는 시간은 늘어나고 오래 서 있으니 무릎은 아파오기만 하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아프네. 아이고 또 속을 쓰기네. 아이고 아파. 결국 설거지를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설거지할 때는 오래 서 있어야 되니까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또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실제 병원에서 통증을 점수로 낸 표에 따르면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의 통증이 출산의 통증보다 높다는 건데요. 그 때문인지 퇴행성 관절염은 성별과 상관없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논문도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다리 아프다. 누구지? 이거는. 아이고 날도 춘대 언니. 얼른 와 춘대 얼른 들어와. 아픈 주영 씨가 걱정돼 찾아온 동네 언니인데요. 손님을 반찬들이. 아이고 다리. 자꾸 아프면 되기는 나 진짜 추운데. 아이고 날 추면 더 아파. 안 돼. 날 추면 더 아파. 이렇게 아프지 말아야지. 나도 아파 보니까 속았는데. 오른쪽. 아이고, 뭐 하고 있었어? 설거지는 했는데 아침에 눈도 침침하고 다리가 쿡쿡 쑤시더라고. 그래서 장갑 집어던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주무르면서 쉬고 있었어 이렇게. 아프면 안 되는데. 괜찮구나. 괜찮아지겠지 뭐. 쉬고 있어. 내가 설거지 하고 올게. 그래 언니 고마워. 쭈쭈쭈. 언니 덕분에 설거지 걱정 없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주영 씨. 언니는 동생을 위해 설거지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와서 설거지도 도와주시나 봐요. 아, 종종 오는데요. 이거 아파 힘들어 하면은 제가 조금씩 도와줘요. 오케이 언니 고마워. 미안해요. 괜찮아. 비슷한 나이와 통증, 서로의 아픔에 공감을 하다 보니 도와주는 것도 어렵지 않나 봅니다. 사실 주영 씨에게 무릎 통증이 찾아온 것은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은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었는데요. 소리 없는 통증은 갑자기 찾아왔답니다. 이후 한 번 바닥에 앉으면 일어나기 어려워 엉덩이로 움직이는 건 당연지사. 게다가 무릎에는 늘 파스 자국이 가득, 파스와는 멀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더욱 심해진 것이 있다는데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알람 울리네. 약 먹어야 되나 보다. 뭐 시간이. 바로 심혈관 관련 질환이 심각해진 건데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지혈증 약, 또 고혈압 약, 당뇨도 좀 전 단계 있어가지고 이렇게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심혈관 질환 및 대사 질환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관절염으로 생겨난 염증은요, 혈관을 타고 극심한 통증과 함께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가 심장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16% 높고요. 복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발병 확률이 일반인보다 약 1.4배 정도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에 걸린 사람이 심혈관 질환을 앓게 되면 사망률 또한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정상인보다 약 26.3%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날 오후 통증을 뒤로 한 채 장을 보러 나온 주영 씨. 각종 식재료는 기본이고 성인용 기저귀를 담는데요. 뭔가 사정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어머니 지금 뭐 고르신 거예요? 아, 이거요. 제가 요양보살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호자분이 이제 부탁을 해서 기저귀 좀 사다 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대신 심부름차 사가지러 온 거예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계단 한 칸 내려가는 것조차 어려워진 주영 씨. 아이고, 물어봐. 이렇게 또 한동안 아프고 또 아프네. 아이고, 물어봐. 처음엔 제가 그 몸이 불편한 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물까지 아파지면서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역으로. 그러니까 더 진짜 걱정이 되고, 제가 이 일을 정말 또 계속 해야 될지 그만둬야 될지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 더 걱정이 되네요. 매일 관절염의 고통으로 곡소리가 절로 난다는 박현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고 아파. 통증의 무릎으로 손이 절로 가고 결국엔 그대로 침대로 직행까지 해버린 현숙 씨. 무릎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진다고 하는데요. 아유, 통증이 올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뭐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조금 이제 가라앉으면 일어나는 거죠. 만사 귀찮아요. 통증과 무기력증이 동시에 찾아온 겁니다. 안녕하세요. 예, 거기 놓고 가세요. 무기력증이 심할 때는 사흘 이상도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다는 현숙 씨. 그녀의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조금씩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살이 찌면서 이렇게 많이 아프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관절염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 지낸 거예요. 실제 연골 노화와 퇴화 변성의 원인은 연골 세포수 감소에 있는데요. 이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갱년기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또한 연골의 두께는 약 3에서 5mm 정도에 불과한데 껌 2장의 두께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이 얇은 두께로 평생 지속적인 마찰과 충격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연골에 한번 발생한 염증은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진행을 하는데, 초기에 발견해서 염증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초기 발견이 쉽지 않습니다. 연골에는 신경 종말, 혈관이 분포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관절 통증을 느꼈을 때는 관절염이 꽤 진행이 된 상태가 많습니다.
또한 관절염 치료는 연골 보호와 염증 치료가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현숙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이 조금이라도 튼튼했던 지난날 관리하지 않은 게 후회될 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어로빅 한 15년 하고 그렇게 하고 진짜 건강했어요. 갱년기가 오고 이제 이렇게 살이 찌고 너무 가부화가 나니까 이제 이렇게 무릎에 무리가 되고 제가 좀 아껴서 좀 해야 할 텐데 막 사용한 것 같아요. 결국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의 급감소로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 현재는 20kg이 늘어난 상태 때문에 무릎의 통증도 더 늘어난 것 같답니다. 보통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이 받는 무게하중은 4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무릎에 주는 부담도 커지는 것이고요. 체중이 늘어나게 되면 활동량이 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의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게 되면 연골과 연골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하게 해주는 활액이 감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연골끼리 마찰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결국 연골 소실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관절에 악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통증이 잦아들자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나온 현숙 씨. 자, 그녀의 점심 식사 메뉴는 어허, 냉동실에서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완성이 되는 핫도그와 피곤한 마음을 달래줄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입니다. 너무 부실해 보이는데요. 생각으로는 뭐 반찬 뭐 서너 가지에다 이렇게 잡곡을 먹고 싶기는 하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또 바쁜 것도 있고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편해요. 하지만 이런 인스턴트 음식과 믹스 커피로 매 끼니를 챙겨 먹는다면 체중 증가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까지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현숙 씨의 혈관 건강 역시 걱정이 됩니다. 그날 오후 외출 준비를 하는 현숙 씨. 오늘 외출은 이틀만이라고 하는데요. 외출 전 무릎을 고정하는 무릎 보호대까지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이틀 만에 어딜 가는 걸까요? 예, 우리 손자들 생일이어서 선물 좀 사러 가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쌍둥이 손자들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이틀 만에 외출에 나선 현숙 씨. 그런데 밖으로 나오자마자 만난 곳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최대이적 계단. 특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느끼는 통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사이 현숙 씨와는 반대로 계단을 거뜬히 내려가는 또래의 이웃. 자, 그렇게 힘들게 내려온 계단. 그런데 현숙 씨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아우 못 가겠네. 아우 너 아이고 빨라서 못 가겠네. 아우 못 가겠네.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렇게 기다리다 다음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건너가는 현숙 씨. 이렇게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건너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오면은 다 못 걸어와요. 그러면 언제 건너가셔요? 처음에 바꿨을 때 빨리 와야 돼요. 무릎 통증을 이겨내고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산 현숙 씨. 무릎 통증이 사라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뭐 매일같이 딸네 집 가서 얘도 업어주고 이렇게 뭐 어디도 가고 싶은데 쇼핑도 하고 싶은데 무릎이 아파서 그냥 마음뿐이지 못해요.
심혈관 질환과 침침한 눈 그리고 심각한 관절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영 씨. 갱년기 이후 20kg 체중 증가와 관절 통증, 무기력증으로 외출이 두려운 현숙 씨. 과연 두 사람의 무릎 관절 상태는 어떨까요? 자세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와 함께 무릎 엑스레이 그리고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워맥지수 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워맥지수 점수부터 확인해봤는데요. 유지영 씨는 총 63점으로 제일 높은 단계, 집중관리 및 이미 치료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박현숙 씨는 총점 54점으로 치료 필요 단계였는데요. 집중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문진 시간. 어머니 다리가 어떻게 좀 불편하세요? 날이 추워지면 더 아프고.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네, 좀 평지가 힘드시고. 편해요. 저도 그래서. 네. 그동안은 뭐 무릎 쪽에 치료나 이런 건 받아보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연골주사 그분이 원장님이 좀 놔주대요. 연골이 달았다고 T행성 관절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동네 네. 병원에서. 관절염이 한번 생기면 계속 아픈 게 아니라 네. 아팠다가 안 아팠다를 자꾸 반복을 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네. 좀 늦게 병원에 이제 방문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예예. 어머니도 엑스레이를 보니까 관절염이 좀 진행이 되어 있으세요. 예예. 그래서 엑스레이 보면은 여기 안쪽에 양쪽 무릎이 다 관절이 닳아가지고 연골이 닳아가지고 뼈 사이의 간격이 많이 좁아졌거든요. 유주영 씨의 퇴행성 관절염 진행 정도는 2기로 연골이 얇아진 상태였고요. 체내 염증 수치부터 공복 혈당, 중성지방 수치 모두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박현숙, 안녕하세요. 예, 박현숙님이시죠, 어머니? 네. 네. 네, 어머니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이게 안쪽으로 아프고 네, 이렇게 뭐 살이 쪄가지고 네. 제 최근에 뭐 좀 생각에는- 체중이 많이 증가하셨어요? 예, 염증이 있는 것 같아서 파스 마르고 파스 그래요. 치료하시고 예. 양쪽 무릎이 관절염이 예. 한 3기 정도까지 진행이 됐어요. 아, 그래요? 관절염이 4기면 이제 말기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니는 3기로 진행을 하셨으니까 얼마 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네. 들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다음에 연골이 태어날 때 한 3mm 정도 두께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저희가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그 3mm를 가지고 평생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 그 3mm 중에 대부분이 소실이 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나머지 0.5mm, 1mm 정도 가지고 앞으로 요 인공관절 하기 전에 잘 관리해서 쓰셔야 인공관절까지 가는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고 가급적이면 인공관절 수술 안 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박현숙 씨 관절염 진행 정도는 3기. 연골이 부분적으로 닳아 뼈가 드러나는 단계고요. 염증 수치, 중성지방, 공복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습니다. 시작. 다음은 신체 수행 능력 평가. 한 발로 서기인데요. 두 사람 모두 운동 능력 미달. 앉았다 일어나기도 60대 기준치에 못 미치는 점수. 역시 운동 능력 미달입니다. 주영 씨와 현숙 씨 모두 관절 건강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이곳에 관절 통증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오호,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유연하면서 우아한 자세를 뽐내며 흰머리와 반비례하는 건강미를 뽐내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무릎 튼튼 건강 할매 김월선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한 김월선 씨입니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이에요. 어이구, 생각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무색할 만큼 유연한 자세, 선생님이 요구하는 자세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월선 씨. 요가를 시작한 지 벌써 8년째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을 찾을 땐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는데요. 연세 80세에 비해서 정말 무릎이 많이 건강하신 편이고 워낙에 요가를 오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기반이 받쳐진 근육들이나 관절들이 상당히 건강하신 편이고 그리고 또 회복력도 되게 빠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으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월선 씨도 지금처럼 걷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었답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뛰기가 힘들 정도 불편했었어요. 무릎이 안 좋은 때 거의 한 2000년도부터 그러기 시작해가지고는 2008년도 정도 가서는 견디다가 진단을 한번 받아봤었어요. 그랬더니 퇴행성 관절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정확하게 내려준 진단, 퇴행성 관절염.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지팡이가 없으면 걸음을 떼기조차 어려웠을 정도였다는데요. 아이고야. 원래가 이 무릎이 한 가지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걸 내가 느낄 정도. 오늘은 이 무릎 붕대로 이겨야 되는데 또 며칠 후는 그것도 아니고 더 붙여지고 내 다리가 나빠지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수술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게 되면은 누워있게 생겼어. 근데 60대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않고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나 할 일을 하느라고 수술을 안 했죠. 젊은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월선 씨. 내 몸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후 한숨 좀 돌렸을 때는 연골이 이미 망가져버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이미 망가진 연골을 되돌리기란 정말 쉽지 않은 상황. 하지만 월선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연골의 시간을 되돌렸고 지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건강한 무릎으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선 씨. 운동 후 잘 챙겨 먹는 건강 주스를 만드는데요. 사과, 당근 반 개, 물 200ml 믹서기에 넣고 갈면 끝. 매번은 못해도 자주 해먹는 편이에요. 당연히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자주 사다가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월선 씨표 사당 주스 완성. 누구야? 예, 저예요. 희자 어서 오세요, 집사님. 들어요. 예, 오랜만이네. 이렇게 잘 어쩌다가 계셨어요? 집에 있을 때만 이렇게 오라고 해야만 오고. 이거 뭐래요? 뭔 주스를 이렇게 해놨대? 내가 이자님 오라고 내가 이렇게 못 주스를 살아. 해놨지. 당근하고 사과가 들어갔으면 미용에도 좋겠네. 그러면요? 미용에도 좋아. 간식 대용으로 챙겨 먹으면 폭식 예방에도 효과적이겠네요. 맛있다. 맛있다. 맛있네. 오랜 우정으로 월선 씨의 건강 변화를 지켜본 희자 씨. 옛날에는 일어섰을 때도 그냥 이렇게 좀 잡아줘야 일어나고 또 뭔 일이 있으면은 그놈을 잡고 일어서고 앉았다가 일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혼자 일어서시고 또 뭐 걷는 것도 많이 자유로워졌고 편안해졌고 지금은 뭐 몰라보게 좋아졌죠. 건강 주스 한번 먹어봤으니까 관절 건강 좀 챙겨보자고. 월선 씨가 무릎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는 것. 친구도 놀러 왔겠다. 함께 나눠 먹고 싶은 월선 씨. 자, 역시 좋은 건 나눠 먹어야겠죠?
제가 방금 먹은 거는 우슬등 복합물이에요. 이 걷기를 내가 매일같이 해보지만 그전에는 이렇게 걷고 나면은 막 아파서 죽겠는데 그걸 견딜 수 있다는 게 많이 좋아졌다고 느껴져요. 월선 씨의 통증을 덜어준 우슬등 복합물이란 뭘까요? 우슬은 줄기의 마디가 소의 무릎과 닮았다고 해서 소우자의 무릎슬, 그래서 우슬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예로부터 관절 치료제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우슬이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면서 경직돼서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을 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본초 강목 중에는 다리가 약해지면서 저리고 무릎이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우슬을 섭취하면 몸이 가벼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골의 주된 구성 성분은 타입 2 콜라겐, 콘드로이친, 그리고 연골세포 이렇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슬에는 엑디스테론이라는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에서 근육량을 늘려주고 신체 활동 능력을 개선시켜주고 관절염의 통증을 개선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우슬 등 복합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연골세포 수가 약 600% 증가하고 타입 2 콜라겐은 162%, 콘드로이친은 309%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월선 씨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연골을 지키기 위해 매일 빼먹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만보 걷기입니다. 항시 걷는 것을 내가 만보 걷기를 항시 하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먹을 거 먹었으니까 이제 걸어보려고. 될 수 있는 한 매일같이 만보석은 걸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지금 딱 만보가 넘었네요. 자, 어저께는 13,000보가 넘었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월선 씨. 간단한 운동과 좋은 음식,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연골의 시간을 돌릴 수 있었던 월선 씨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다리 아픈 사람들 아프다고 쉬지 말고 이렇게 한 번 한 번 다니기가 좀 첫 번에는 힘들지만 내일은 10번, 내일은 20번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다리도 좋고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네, 튼튼한 관절 건강을 응원합니다. 주영 씨와 현숙 씨의 관절 건강 개선을 위한 2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습관 개선 그리고 우슬 등 복합물을 섭취해보기로 했는데요. 2주 후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번엔 서울시 성동구를 찾았습니다. 알로하. 하와이의 민속무용 훌라춤으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 과거 극심한 통증, 퇴행성 관절염을 극복하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차상금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훌라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리의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데다 무릎에 계속 반동을 주면서 추는 고난이도 춤이었네요. 무릎 아픈 사람은 시도도 못했을 것 같은데 40대의 상금 씨가 그랬답니다. 제가 40대에서 50대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는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그 무릎이 아프다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은 감히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제일 심하다고 그러거든요. 그 출산의 고통보다도 더 심했던 것 같아요. 40대부터 유치원 선생님 생활을 했던 상금 씨.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던 그녀였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챙기던 순간 무릎에 갑자기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무릎아, 아이고 무릎이야. 아유. 앉았다 일어나는데 각중에 일어나면서 무릎이 딱 소리가 나면서 2번 다시 일어날 수가 없게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병원 가서 그 무릎에 대해서 제가 주사를 맞았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무릎에 통증이 또 그렇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 갔는데 이거 관리를 안 하면 60부터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무릎 때문에 간 병원. 갑자기 긴급 수술이 결정됐는데 다름 아닌 목 수술이었습니다. 무릎부터 시작된 염증이 허리를 타고 목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요. 하지만 상금 씨는 수술 후 건강을 더 다지게 됐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겠다. 제가 그 아이들 손자 손녀도 좀 그 케어를 해야 되겠고 같이 좀 즐거운 삶도 살아야 되겠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몸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죠. 집으로 돌아온 상금 씨. 건강 관리의 가장 첫 번째는 식단 관리일 텐데 면 요리 괜찮을까요? 두부로 만든 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칼슘도 많고 해가지고 뼈 건강에도 좋고 해서 저희는 자주 이걸 해서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먹어요. 혜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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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자. 일로 와. 일로 와. 아우 이뻐라. 잘 와. 고소한 두부면 파스타와 샐러드 완성. 맛있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찾다 보니 이제는 어린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할 정도라는데요. 많이 먹어. 아이고, 손자도 만족하고 할머니도 만족한 즐거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상금 씨가 무릎 연골세포를 지키기 위해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우슬등 복합물이거든요. 제가 먹다 보니까 그 소리 나는 것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운동하는데 참 편리한 거예요. 통증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도 편하게 제가 케어할 수가 있답니다. 한 동물 연구에 따르면 우슬 등 독화물이 연골 기질 분해 효소의 활성을 67.87% 감소시켜 연골 보호 효과를 확인했고요. 연골 세포수가 크게 증가한 후 연골 두께가 무려 111% 증가해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혜솔아, 우리 누나 데리러 가자. 응. 자, 옷 입고 누나 데리러 가자. 누나 데리러 가자. 손녀 하원 시간에 맞춰 손자와 나가는 상금 씨. 자, 손잡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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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나야, 혜솔아 재밌어? 네. 세게 굴리니까 더 재밌지? 네. 할머니가 너무 재미있게 놀아주니 아이들은 틈만 나면 할머니를 찾는다고 합니다. 혜나야, 올라가고, 옳지. 올라가고. 자. 손주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온몸을 다해 놀아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상금 씨. 자, 혜솔은 걸로 가면 안 돼. 걸로 가야 돼. 자, 어디 여기 잡아야지. 혜솔이 잡았다. 상금 씨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계획이 있다면 관리를 잘해서 우리 손자 손녀 시집 장가 가는 것까지 봐야지만 제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안 그러니 혜나 혜솔아? 네. 자, 주영 씨와 현숙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먼저 설거지를 가장 힘들어했던 주영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뭐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설거지할 때 발을 뒤꿈치 들었다 놨다 하면 종아리하고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가서 무릎 주변 근육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전보다 행동도 빨라진 느낌인데요. 설거지를 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릇을 닦는 거침없는 손놀림까지. 이 타이탄 장갑은요. 설거지할 때 그릇 닦을 때 눈으로 확인 안 해도 손 감각으로 이렇게 만지면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끼는 거예요. 예. 설거지 후 무릎 통증을 위해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는데요.
아, 이거요. 우슬등 복합물인데요. 아, 이걸 먹으니까요. 오래 서 있을 때나 설거지 할 때나 무릎 통증을 좀 줄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슬 등 복합물은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시켜 줌으로써 연골 분해를 막고 보호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체 적용 시험에서 관절 통증과 뻣뻣함, 또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일상 수행 능력이 200%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운동을 하면서 큰 고민이었던 요양보호사에 대한 소망을 다시금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제 건강을 잘 챙겨가지고요. 어려운 분들 이렇게 이제 사는 날까지 도와주면서 사는 게 제 목표이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이번엔 박현숙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을 실천 중이라는 그녀. 무기력증으로 집 밖에는 잘 나오지 않았던 현숙 씨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걷는 운동 하려고요. 예, 잘만 걸어도 무릎 연골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법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상체가 앞으로 먼저 나간다는 듯 걷고요. 양팔과 양발은 11자로 평행하게 걷는 것이랍니다. 운동 후 집으로 돌아온 현숙 씨. 집에 돌아오자마자 무릎 연골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슬 등 복합물인데요. 이제 무릎 통증을 완화해 준다고 해서 먹고 있거든요. 무릎 통증이 덜하고요. 많이 유연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훈아. 까꾸. 꿀. 빠이빠이. 빨리 이렇게 무릎이 나아서 우리 애들하고 좀 어디 여행도 다니고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싶어요. 이제 얘들 데리고 어디 이제 꽃구경도 가고 이제 봄에 날 풀리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과연 두 사람의 무릎 상태는 개선됐을까요? 2주 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워맥 지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통증 최고 단계였던 유주영 씨의 2차 관절 통증 결과는 54점, 2주 전보다 9점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박현숙 씨의 관절 통증 결과. 통증 관리가 시급했던 박현숙 씨는 34점, 20점이나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아순님이시죠? 네. 어머니. 만지는 건 좀 어떠세요? 제가 만지는 거? 아니요, 제가 이렇게 지금 만지고 있는 거. 는 별로 안 아픈데. 괜찮아요? 엑스레이는 뭐 지난번과 비교해서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러신 거는 없는 걸로 확인은 들고요. 네.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은 있으시니까 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제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주영 씨의 퇴행성 관절염은 더 나빠지지 않았고요. 통증은 완화됐고 무릎 주변의 근력은 강화됐습니다. 또한 혈액 검사상 체내 염증 수치, 공복혈당, 중성지방 수치 모두 감소했는데요. 꾸준히 관리하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십시오. 어머니. 네. 박현숙님. 어머니 좀 네. 저기 운동도 하시고 네. 하셨는데 다리는 좀 어떠셨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다리 좀 움직여 볼까요? 네. 구부려 보시고. 오케이. 이쪽도 한번 볼까요? 네. 구부려 보시고 붓기도 좀 많이 빠지신 것 같네요. 네. 콜레스테롤이 전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콜레스테롤이 저는 걱정되거든요. 살이 쪄가지고. 지난번엔 수치가 검사하셨던 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나왔거든요. 빨간색은 전부 다 정상보다 지금 높다는 그런 상황이시고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뭐 그다음에 저기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안 좋은 것들이 지난번에 전부 다 빨간색이었는데 오늘 검사하신 건 싹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요? 오늘 엄청 좋아진 거네. 운동 잘 하셔가지고 뭐 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관절염 진행은 더 이상 되지 않았으며 대신 통증은 감소했고 근력은 강화됐고 보행장애가 조금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염증 수치부터 중성지방, 공복혈당, 총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유지영 씨의 한 발로 서기 신체 수행 능력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요. 운동 능력 또한 증가했고요. 이전에 60대 기준에 못 미쳤던 앉았다 일어나기 역시 좋아졌습니다. 시작. 박현숙 씨 또한 마찬가지로 한 발로 서기는 많이 개선된 상태고요. 앉았다 일어나기는 유의미하게 증가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관절 건강이 개선됐습니다. 우슬 등 복합물은 실제 한 동물 실험에서 염증 유발 물질이 78%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날도 풀리고 왔으니까 소공원 또 아니면 이제 막 걷는 운동,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우슬 등 복합을 챙겨 먹고 운동하고 열심히 노후를 활기차게 살겠습니다. 화이팅! 우슬 등 복합물 섭취 시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시고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전문의와 상의 후 드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해 관절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절 노화 피할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100년의 행복을 위해 3mm의 연고를 지키는 것부터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